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기전자공학부 전자공학 전공 신동현 피움입니다. 네, 저는 위생명융합공학부 가이피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피움 등판 시작할게요. 그럼 나무위키의 전자공학과부터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이전에는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파공학과 등으로 나뉘어 있기도 했지만 90년대 후반부터 통합되는 추세에 있어 현재는 많은 대학에서 통합된 학과 또는 학부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저희 부산대학교는 근데 전기전자공학부로 합쳐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 전기공학 전공, 전자공학 전공, 반도체공학 전공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통합된 학과로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부산대학교는. 무엇보다 다른 전공에 비해 실험이 많다. 실험은 주당 3시간씩이지만 예습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이다. 거기에 실험 과목은 주당 2시간이 1학점이기 때문에 다른 학과들에 비해 주당 시수가 많기도 하다. 정말 공감합니다. 실험 강도나 실험 시간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실험은 주당 3시간씩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실제로 부산대학교 전자공학 전공 오면 4시간이거든요. 일주일에. 세상에. 어이구. 주당 4시간을 실험을 하는데 그게 또 시간대가 좋지 않아요. 6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오면 이제 밤 11시에 집을 가게 되는데 그때 조금 서럽습니다. 오신 적 있으신가요? 운 적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 실험 하루하루 하는 게 다 점수거든요. 그걸로 성적을 내는 방식인데 만약에 실험을 실패해서 그날 빵점을 맞았다. 그러면 더욱 서럽겠죠. 대표적인 과목을 3개 정도 꼽자면 전자기학, 회로이론, 전자회로가 있다. 이 세 과목은 전기전자공학 모든 분야의 기초 지식이 된다. 맞는 말입니다. 전자기학, 회로이론, 전자회로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전공 필수거든요. 그리고 또 어려운 과목에 속합니다.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 중 그 학기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들을 맡고 있는 게 전자기학, 전자회로가 되게 그겁니다. 네. 과학은 일반 물리학에 강하면 유리하다. 이것도 공감합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에서 물리를 안 배우고 들어왔어요. 근데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리 정도는 수강을 하고 대학에 들어오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열심히 한다면 당연히 따라잡을 수는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로 배우는 과목에 대한 건데 이건 저희 학과 홈페이지 이수체계도 보면서 같이 한번 말해볼게요. 전자공학과 교육과정 이수체계도를 보면 3, 4학년 때 전공 선택이 굉장히 많죠. 3, 4학년 때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정한 진로와 맞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시 나무위키로 돌아왔는데요. 취업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와 함께 전화기로 그리고 2020년부터는 컴퓨터공학과와 함께 전컴으로 묶이며 일자리 창출 및 성장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 취업률이 높은 학과로 꼽힌다. 특히 전기전자공학과가 많이 진출하는 분야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은 수요가 급증하며 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인력 수급도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맞춰서 반도체 학과를 개설하는 대학도 늘어나고 있다. 저희 전자공학과는 제가 대학에 올 때까지만 해도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랑 같이 전화기로 불렸어요. 이쪽 분야로 나아가기만 하면 취업은 걱정 없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굉장히 취업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 부산대학교도 전기전자공학부에 반도체공학 전공이 새로 개설됐습니다. 혹시 반도체 진로를 희망하는 분들은 반도체공학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를 읽어봐서 알겠지만 전기전자를 전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엄청나게 많으니까 학부생 때 여러 분야를 접해보는 것이 좋다. 제가 아까 이수체계도를 보면서 말했지만 여러 분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 분야들을 다 경험해보고 하나를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바뀌고 자격증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무나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아가고 싶은 분야에 대해 혼자 공부해보거나 교수님의 의견을 물어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대외 활동을 통해 해당 직무 관련 경험을 쌓는 것이 취업에 훨씬 도움이 된다. 이제 학부생 때 할 수 있는 학부연구생, 랩실에 들어가서 학부연구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인턴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대외 활동도 많으니까, 그리고 공모전을 나갈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스펙을 쌓는 길은 많아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전자공학 전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지금부터는 제가 재학 중인 부산대학교 정보위생명공학대학 소속의 의생명융합공학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학과의 경우에는 생긴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부산대에만 있기 때문에 정보가 적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만 살펴보고 비슷한 학과인 의공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의 정보대학이다. 네, 맞습니다. 정보와 관련되어서 이제 IT 계열 부분을 배우고 있고요. 2020년 신설된 의생명융합공학부와 공과대학에서 독립한 정보컴퓨터공학부가 합쳐진 신설 단과대학이다. 네, 맞습니다. 정보위생명공학대학은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졌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AI를 포함한 핵심 정보기술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정보 및 컴퓨터 위주의 교육 연구 체계인 정보컴퓨터공학부와 IT공학 기술의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생명 분야에 융합하고 응용하는 교육 연구 체계인 의생명융합공학부다. 네, 맞습니다. 이 두 개의 학과로만 이루어진 단과대학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SW,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을 받고 있는 단과대학이다. 네, 맞습니다. 이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많은 설명회나 그런 것들이 열리고 있는데 그 또한 이제 SW 중심대학 지원을 이제 활발히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받으면 뭐가 좋나요? 받으면은 일단은 지원을 받으니까 뭐 여러 전문가들의 그런 경험도 알고 이를 통해서 내가 어느 분야에 이제 맞고 취업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생명융합공학부는 양산 캠퍼스에 위치해 있다. 바이오메디컬 디바이스 중심의 의생명공학 전공과 바이오메디컬 데이터 정보 기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일단은 지금은 의생명공학 전공과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호 학번 기준으로 2학년 1학기가 끝나면은 새롭게 신설되는 첨단 바이오 전공도 있다라는 점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살펴보고 의공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공학은 공학기술을 의학과, 인체에 적용시키는 학문 분야를 통칭한다. 생체 재료, 인공장기, 의료기기 등 의학과 관련된 소재, 기기, 장비 등을 만들거나 생명공학을 의학에 접목해 인간의 보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학 분야이다. 융합 학문이다 보니 배워야 할 과목도 많을 뿐더러 기초의학 지식에 대한 기본적인 숙지도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생체 재료, 인공장기, 의료기기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다 보니까 화학, 생명은 물론으로 이제 기계, 물리와 관련된 기초 과학을 필수로 수강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과목들을 배우게 된다라는 점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커리큘럼 내용이 있는데 커리큘럼 내용은 부산대학교 의생명융합공학부 홈페이지에 있는 커리큘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수 체계도를 보면은 알록달록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크게 파란색의 경우가 첨단 바이오 공학이라고 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제 기존에 있던 초록색 그리고 빨간색이 각각 의생명 공학이랑 데이터 사이언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학년 그리고 2학년 1학기까지는 이런 기초 과목들이랑 이런 수학과 관련된 과목들을 전공 기초 필수 과목으로 듣게 되고요. 그리고 2학년 1학기가 끝나고 전공을 선택을 해서 각각 이에 맞는 전공 필수 과목 그리고 선택 과목을 듣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히 피우미는 어떤 곳으로 갈 예정인가요? 저는 물리나 생명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의생명공학 전공에 갈 것 같습니다. 네. 두 개로 나뉘는 거는 학점으로 나누는 건가요? 일단은 그 신청서를 내고 나서 그 보통은 반반이 아니더라도 좀
40, 60, 70, 30까지는 봐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 너무 모이게 되면은 이거는 학점으로 자르게 된다라는 점. 그래서 네, 1학년, 2학년 때도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가이피우미는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역시 가이피우미입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생명융합공학부 안에 이제 세 개의 전공이 나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의생명공학 전공 그 아래의 하위 분야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생체재료학인데요. 화학과 그리고 생명의 그런 지식을 응용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상되거나 결손된 생체 조직을 대체할 물질을 찾고 이를 개발하여 이를 이식함으로써 신체 의학적 기능을 복원, 향상시키고자 하는 분야이다. 그리고 의공학 하면은 보통 이제 의료기기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이제 지금 2학년 때 듣고 있는 의생명공학 입문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거기서 대표적으로 CT나 MRI 같은 이런 의료기기도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나무 위키는 이쯤 보도록 하고 그럼 이제 대학 백과에 있는 질문들을 뽑아서 한번 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제 하나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공학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팀플이 너무 싫은데 전자공 조별과제 별로 없나요? 팀플 싫으신 분들은 전자공학과 오면 됩니다. 팀플 전혀 없고요. 오, 모두 개인플이고요. 오, 혼자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학과입니다. 제가 지금 3학년 1학기인데 지금까지 조를 짠 적이 1학년 때 실험 2인 1조 그거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조별 과제나 팀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가고 싶은 학과네요, 진짜.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생명융합공학부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은 이제 무엇을 배우고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우선은 의생명융합공학부라고 하니까 의공학에만 이제 최적화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의 경우에는 그 의공학이랑 데이터를 합친 분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원격 의료 같은 생명정보학 같은 것도 이제 다루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의공학과 이제 연결 짓지 않더라도 데이터 관련해서 뭐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기업으로도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정말 네, 그럼 세 번째 질문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이피우미가 한번 뽑아볼게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양산 캠퍼스 교양은 양산 캠퍼스 내에 있는 학생들끼리만 듣나요? 의생공 가면 1학년 내내 양산 캠퍼스에서만 수업 듣나요? 교양 같은 것도 전부 양산인지, 그럼 의예과나 간호 학생들이랑만 교양을 같이 듣게 되는 건가요? 우선적으로 양산 캠퍼스 교양이 양산 캠퍼스 학생들끼리만 듣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필수 교양, 뭐 예를 들어서 고전 일기와 토론, 그리고 대학 영어 같은 경우에는 1학년의 경우엔 제한된 경우가 많아서 좀 장전으로 듣고 싶더라도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양캠 안에서 많이 듣게 되고요. 그리고 의예과나 간호 학생들이랑 그럼 같이 듣게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저희 학부가 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 학부끼리만 이제 교양을 듣게 돼요. 그래서 필수 교양 말고 뭐 교양 선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양산 캠퍼스 밖에 가고 싶다. 그럼 장전에 있는 교양 선택을 이제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뽑아주세요. 네, 의생명융합공학부와 의생명공학부 차이가 뭐죠? 나중에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의생명융합공학부는 그러니까 1학년 때 맨 처음에 입학하게 되는 모집 단위를 뜻하고요. 의생명공학 전공의 경우에는 이제 전공이 총 3개로 나뉘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전공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나중에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2학년 1학기 끝나고 선택하게 됩니다. 네. 다음 제가 뽑을까요? 네.
전자공학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적성과 관련돼서 질문을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생지만 배운 패션 이과생인데요. 미적도, 모고나 수능 다 3등급 나오고요. 근데 전자공 가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입니다. 아까 나무위키 읽을 때도 말했지만 저도 고등학교 때 물리를 안 배우고 들어왔습니다. 대학 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으니까 일단 들어와서 생각해 보시죠. 부산대학교 전자공학과 많이 지원해 주세요. 자, 다음 질문 뽑아볼게요. 네, 뽑아주세요. 가이피우미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전자공학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부산대 전학이 중 하나로 편입하고 싶은데요. 지금 다니는 곳의 공대 건물이 정말 무너지기 직전인 것 같은 허름함이어서 건물이 좋았으면 합니다. 부산대 공대 건물 어떤가요? 제가 공대 건물을 전부 다 제대로 알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공학관이 12개나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공학관 중에서도 저는 제8공학관이랑 제9공학관을 주로 쓰고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건물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강의실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제8공학관 2층에 보시면 이제 저희 학과 학생들을 위해서 작은 도서관을 마련해 놨거든요.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거기 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공부하기도 좋고, 잠깐 쉬었다 가기도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번 뽑아볼게요. 네, 이번 건 질문이 조금 긴데요. 제가 한번 요약을 살짝 해보자면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전기전자공학부 안에 속해 있는 전기공학 전공이랑 전자공학 전공 그리고 반도체공학 전공 이 세 가지 학과가 다른 학과인지 1학년을 다 같이 하고 그 이후에 분류돼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건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대답하자면 이 세 가지 학과는 모두 다른 학과이기 때문에 입결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 이후의 생활은 학과 생활조차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명융합공학부 자료구조 배울 때 파이썬만 쓰나요? 아니면 C 언어도 쓰나요? 여쭤보셨는데 일단은 저희는 파이썬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질문이 짧았으니 이제 한 번만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질문 뽑아주세요. 네, 부산대 양산 캠퍼스 동아리는 어떻게 되나요? 양산 캠에서 하는 동아리랑 장전 캠에서 하는 동아리가 나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장전에 있는 또 중동이 있고 양산 안에도 이제 중앙 동아리가 있어서 대표적으로 밴드나 연극 이러한 동아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과 동아리도 있기 때문에 양산 캠퍼스 안에서도 활발한 동아리 활동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자공학 전공과 의생명융합공학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